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요즘 서구 매체와 이를 그대로 복사하는 한국 매체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브로맨스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느냐 하는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 터무니없는 기사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중국은 젤렌스키가 주도한 소위 스위스 평화 정상회담에 러시아가 불참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권한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반대급부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됐습니다. 중국과 손을 잡고 집단서방, 특히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베이징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소위 산업 생산 능력 과잉이라는 시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논박했습니다. 팔리니까 만드는 물건에 대해 남의 나라가 생산을 하라 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봐도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과잉 생산을 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 해당 기업이 망하는데 그걸 미국이 걱정해 주면서 생산량을 줄이라는 게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기울면서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에 역행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은 찰떡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서구 매체와 한국 매체는 러중 정상회담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뒤 곧바로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 분석이 나온다느니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특히 한국 매체들은 기자들이 자기 생각을 쓰면서 관측이 나온다, 분석이 나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크렘린에 물어보지도 않고 푸틴 대통령의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19일이나 25일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박 또는 초일기란 단어를 써가며 헤드라인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게 중국으로서는 떨떠름할 수밖에 없다고 소설을 써댑니다. 그런데 푸틴의 북한 방문은 러중 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중 양국이 북한을 설득해 두만강 출해구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조우라고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푸틴의 방북을 맞득지 않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주목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 쌍방 교류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가 관련 국가와 전통적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제3국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국이 알아서 할 내정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 이는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그때도 임기 초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미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의 의견은 글쎄올시답니다. 러시아 매체 베더모스트는 러시아 아카데미 한국학센터 수석 연구원인 알렉산드르 제빈을 인용해 러시아 북한 간 우호 설린 협력 조약에 군사적 측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외교부 차관급 협의 체계는 일본과 한국으로 구성된 지역군사 블록을 만들고 있는 미국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제비는 말했습니다.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 러시아와 함께 한미를 견제하려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베더모스트의 이 보도로 보면 커트 캠벨의 발언은 그저 희망사항입니다. 중국이 러북 협력에 대해 왜 불편할 거라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